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기존 영상으로 올렸던 비츠로테크와 SK가스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비츠로테크는 당시 보수적으로 멀티플을 잡긴 했는데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했잖아요. 그중 우주산업과 관련돼서 날아가고 있고, SK는 당시 말씀드렸던 LPG가 아니라 수소 충전소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좋은 기업에 미리 투자를 해놓으면 시장이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서 제 가치에 가져다 놓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업은 진성 TEC입니다. 원래 제가 이 기업을 알았던 것은 아니고요. ROE가 높은데 시장에서 평가하는 퍼가 낮은 기업을 찾던 중 발견한 기업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 기업을 보던 중에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에 요즘 매우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와 연결이 된 것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수소 연료전지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성 TEC라는 기업은 원래 굴삭기 부품 기업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다트 분기 보고서에 있는 사업 내용을 먼저 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은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해요.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굴삭기에 쓰이는 롤러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부품이냐면은 이제 플레이트와 매니폴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연료전지에 사용이 되고 현재는 두산 퓨어셀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두산 퓨어셀 되게 핫하잖아요. 수소 발전소로 요즘 이슈가 되고 주가가 연일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 내용을 좀 더 보자 하면은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건설 시장이 위축이 되었지만 그래도 수요가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분기에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풀어갈 내용은 굴삭기 부품 회사로서의 진성 TEC가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 부품 납품 회사로서의 진성 TEC를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준비한 기사를 보실게요. 첫 번째 기사는 19년 1월 24일에 나온 기사이고요. 진성 TEC가 본격적으로 수소 연료전지 부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19년도부터 이렇게 80억이 나왔다는 기사인데요. 압력 플레이트와 매니폴드로 지난해 80억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두산 퓨어셀의 연료전지 부품의 국산화 추진에 따라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산 퓨어셀이 만드는 수소 연료 전지의 납품 회사 중에 하나가 진성 TEC가 되는 거죠. 좀 더 읽어보자면은 2017년도에 중장비 부품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압력 플레이트와 매니폴드를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을 두산 퓨어셀이 발주를 했는데요. 매출 구조는 진성 TEC가 두산 퓨어셀에 납품을 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두산 퓨어셀이 연료전지 스택을 제작을 하고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에 납품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압력 플레이트와 매니폴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이 그걸 연료전지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발전 시스템에 납품하는, 그러니까 진성 TEC는 원자재, 두산 퓨어셀은 배터리,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발전 시스템까지 납품하는 방식으로 매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력 플레이트와 매니폴드는 소모성 부품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한번 발주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품 교체를 계속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비주처럼 매출이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좀 더 보자면은, 그리고 두산 퓨어셀과 동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 2025년에는 이 수소 연료 전지 시장이 66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만약 진짜 이 정도까지 확대가 된다면은 이 진성 TEC는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두산 퓨어셀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좀 이따 같이 볼 거지만, 두산 퓨어셀은 현재 시장에서 현재 매출 대비 멀티플을 2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성 TEC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지금 작년 매출 기준으로 8을 받고 있어요. 그렇단 말은 두산 퓨어셀과 매출 증가를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진성 TEC가 앞으로 받을 멀티플은 8이 아니라 더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소 연료 전지가 왜 핫하냐, 다음 기사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2020년 1월 21일 기사이고요. 지금 수소 경제가 되게 핫한데요. 왜 핫하냐면은 환경오염 이슈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생산을 하는 것에 되게 초점이 많이 가 있는데, 풍력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수소, 그런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죠. 세계적인 그린, 이 그린. 이거 SK 가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세계의 트렌드는 그린입니다. 제가 출퇴근하면서 슈카월드를 되게 많이 보는데 이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채권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펀드를 만들 만큼 환경 이슈가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라고 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시작하면서 수소 경제를 이제 먼저 말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게 최근에 더 핫해진 줄 알았는데 이미 이 기조를 정한 지가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1년 전에 실제로 수소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수소차만 생각해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발전 시장까지 수소가 대체한다면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수소를 믿느냐? 우리나라에서는 화석 연료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석 연료가 아니라 수소를 사용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의존도 없이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 있고 이 수소 자체가 친환경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다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그래도 아직은 화석 연료가 주 에너지원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는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는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소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된 지는 좀 오래되었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는데 두산 퓨어셀의 주가가 엄청 높아졌어요. 이 기사는 20년 6월 16일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 봤듯이 두산 퓨어셀은 연료전지 회사잖아요. 이 연료전지에는 진성 TEC의 부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정부가 지금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40년까지 7조 원 가량 규모의 연료전지를 신규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7조 원이라면은 이 양만큼 연료 전지를 신규 설치한다고 하면은 진짜 두산 퓨어셀은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오르겠죠. 만약 이렇게 되면은 두산 퓨어셀의 영업이익은 1615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렇단 말은 저희가 이 두산 퓨어셀의 멀티플을 어느 정도 주면 될까요? 그래도 친환경적이고 미래 사업이니까 20 정도 한번 넉넉하게 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3조 2천억 정도 되는 시총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수익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의무 할당 제도도 두산 퓨어셀의 실적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신규로 설치뿐만 아니라 대형 발전 사업자 발전량의 28%를 수소 연료 전지로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600억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니까 여기서 만약 몇백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두산 퓨어셀 주가가 엄청나게 치솟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영업이익이 1600억 정도 되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보수적으로 한 200억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1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갑자기 와서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지금 두산 퓨어셀은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7,000원에서 거의 6배, 7배가 뛴 가격인데요. 저희가 1,8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이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기획한 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은 저평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은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장의 영업이익이 찍히는 게 아니고 다 추산치이니까 아마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정부의 수소 정책이 두산 퓨어셀이 이만큼 주가가 오르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딱 시장이 평가한 만큼이 현재 아까 예측한 자료랑 똑같습니다. 아까 예측한 자료랑 비교했을 때 그것대로 한다면은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미래를 너무 땡겨왔기 때문에 현재는 190억이에요. 190억인데 여기에 대한 적정 시가총액은 멀티플 20을 준다고 하더라도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펀은 2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 미쳤어요. 미래를 너무 땡겨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많이 비싸다. 하지만 미래에 실질적으로 예상한 대로 매출이 찍힌다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다 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절대 싸지 않아요. 미래에 아마 이렇게 더 꾸불꾸불한 난관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두산 퓨어셀은 현재 펄을 200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 시가총액이 기사에서 말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시가총액이니까 뭐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기사는 20년 7월 28일 기사인데요. 이제 수소 발전소가 준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소 발전소의 지분은 하나에너지에서 49%, 그리고 두산 퓨어셀에서 10%가 가져가는데, 무튼 이 수소 발전소는 인근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부산물로 발생해서 그냥 태워버리거나 버려버리는 수소를 가지고 투입을 해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소라고 하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정말 이걸로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전기의 수요가 감당이 된다고 하면은 너무 획기적일 것 같아요. 너무 획기적이고 기름이 안 나서 서러운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밋빛 미래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수소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성 TEC의 수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TEC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니까 멀티플을 6 정도 받고 있습니다. 왜 6을 받을까요? 6을 받는 이유는 이 회사를 시장은 지금 수소연료전지 부품업체가 아니라 굴삭기 부품업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플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두산 퓨어셀이 올라가면서 진성 TEC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보이죠. 하지만 저점 대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현재 퍼가 6 정도 받고 있는데 ROE를 한번 보시면은 ROE는 16.9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시장에서 주는 멀티플은 이 회사의 자본이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덜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산 퓨어셀이 지금 멀티플을 200 정도 받고 있는데 진성 TEC도 두산 퓨어셀과 매출이 함께 가는데 진성 TEC도 멀티플 200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산 퓨어셀은 지금 꿈을 먹고 있는 단계이고 진성 TEC는 실제로 두산 퓨어셀에 이제 납품이 돼 가면서 영업이익이 찍히면서 같이 주가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재무제표를 같이 보시면은 재무제표는 영업이익은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펴봤는데 진성 TEC가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다 지분 100%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다 진성 TEC의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은 진성 TEC 영업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2016년도에 16억, 그리고 68, 293인데 2019년도에 293이 찍혔으니까 이 회사가 영업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56인데 나간 데를 보면은 유형 자산의 증가와 부동산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특별한 투자 활동은 없어 보이고요. 재무로 인한 현금 흐름도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고, 무튼 영업 활동을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ROE를 봤을 때 15 정도였고요. 지금 작년 영업이익이 300 정도 되니까 15를 곱하면은 ROE를 통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하면은 시가총액은 4,500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굴삭기 부품조라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가총액은 낮게 된 상황이고요. ROE로 계산한 멀티플이 아니라 만약 두산 퓨어셀에 납품을 하는 수소연료전지 부품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면은 진성 TEC의 멀티플은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2018년도부터 계속 하락 흐름이 나오다가 이렇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간 것은 아마 두산 퓨어셀의 상승과 같이 편승을 해서 올라가는 그림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두산 퓨어셀의 상승만큼 따라갈 수 없지만 향후 매출이 같이 찍히면서 주가가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되고요. 제가 영상 초반 부분에 짚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기업 계획에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 비중에서 2018년도까지는 롤러, 그러니까 굴삭기 부품만 있다가 2019년부터 보이시나요? 이쪽은 프레셔 플레이트랑 매니폴드, 이렇게 2019년부터 수소 연료전지 부품이 매출로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절대 추천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종목에 투자하시기 전에 투자의 참고 정도로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